예의 있는 말로 경기도의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보는 경기의정 Yes, Sir. 자, 이번 시간은 또 경기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현안 문제가 있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현안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하남시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경기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경기도체육회 김택수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의원님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또 도민 여러분께 의정활동 보고를 좀 해주시죠. 요즘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요즘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지방체육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도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체육회와 31개 시군체육회 가 민선으로 바뀐 지 지금 5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재 재정 자립 운영 자립성과 안정성에 어려움이 많아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제 체육회 올해 계신 사무처장님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예산 그 운영의 격차와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확대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남시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데 요즘 하남시에 엄청나게 큰 쇼핑몰도 있고 역사 박물관도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가거든요. 하남시 자랑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하남시 최근 핫플이죠. 하남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 환경과 함께 또 편리한 교통 그리고 풍부한 문화체육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 지역권이 미사 강변도시를 비롯 지금 3기 교산 신도시가 진행되어서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에는 말씀해 주신 미사리 조정 경기장, 그리고 경정공원, 그리고 스타필드 하남, 그리고 하남 유니온파크 등 다양한 문화체육 관광시설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문화체육 관광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 인프라를 잘 확충해서 하남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남시로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네, 주말에 젊은 친구들이 하남에 많이 놀러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사무처장님은 경기도 체육회 일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도 체육회는 어떤 단체일까요? 경기도체육회는 사실 뭐 일반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현장에서 뭐 공공체육시설이나 뭐 공원이나 여러 시설 등에서 이제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31개 시군체육회하고 또 70개 종목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종목단체 분들하고 또 스포츠 클럽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클럽 등과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또 나가서 뭐 그 엘리트 체육의 기반, 전문 체육의 기반을 좀 확대하는 것들도 하고요. 학교 체육도 좀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거의 한 100여 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 일반 도민분들한테 아직 낯선 조직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경기도 체육회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 모시고 지방체육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체육 발전과 건강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지방체육회. 지방체육회가 민선화 5년을 맞이하며 지방자치 체육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방체육회는 재정 부족과 운영의 비효율성, 인프라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체육회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과 경기도체육회 김택수 사무처장과 함께 경기도 지방체육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해봅니다. 자, 보신 것 같이 오늘 주제는 지방체육회 발전입니다. 지방체육회가 민선화가 된 지 이제 5년 됐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민선화가 체육 발전에 좀 좋은 영향을 줬다고 보시나요? 네,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지방체육회 민선화로 이제 체육 지방자치의 기반이 이루어진 토대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지방체육회가 관선 지자체장의 그 관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19년부터 이제 민선화로 전환되면서 이제 지역 체육인들이 직접 이렇게 운영을 주도하면서 자율성과 책임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지역체육 정책의 다양화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체육회가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생활체육 정책을 펼 수도 있고요.
또 도민들이 보다 쉽게 체육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운영 여건상 현재 이제 주제가 될 수도 있는 재정 자립의 어려움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과제입니다. 네. 5년 됐다라고 지금 말씀들 하셨는데 민선화가요. 5년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우리 사무처장님은 현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달라진 부분이 좀 있을까요? 5년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게 그 중간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코로나 3년 동안은 체육 활동을 거의 못 하고 이제 지금 현재 민선 1기에서 민선 2기로 넘어와 있긴 한데 거의 민선 1기나 거의 마찬가지 활동을 해서 이제 태동하고 그러니까 시작하고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체육회 또는 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이런 체육행정 시스템에서 약간의 혼선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자리 잡으려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네요.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물론 뭐 그 외부 활동이지만 스포츠 활동을 거의 못했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근데 그 체육회라는 것은 어떤 조직인데요. 좀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의원님, 그러면 그 체육회 조직 구성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체육회를 거시적으로 살펴보자면 정부 차원의 이제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이제 경기도 체육회 같은 시도 체육회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또 이제 하남시 체육회 같은 시군구 체육회로 이렇게 연결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는 이제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체육 정책을 총괄한다고 한다면 이제 경기도 체육회 같은 시도 체육회에서는 이제 경기도 지역의 전반적인 체육 정책과 생활체육 인프라와 같은 그런 거시적인 이제 정책 입안을 하고요. 이제 하남시 체육회와 같은 이제 시군구 체육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최일선에서 실행되는 그런 체육의 이런 실행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선화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지방 체육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원님 그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줄 수가 있나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제가 살고 있는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 체육회가 주민 맞춤형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하남시에는 이제 젊은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 일과 시간에 하남시 여성들을 위한 생활 축구 그리고 여성 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남시 관내에는 초, 중, 고등학교에 핸드볼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장선으로 하남시청의 핸드볼 실업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군 체육회에서는 지역 맞춤형 여러 가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에 관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도 구축해 주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요즘 생활체육들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인프라가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근데 인프라 얘기 나온 김에 그 사무처장님, 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재정 자립도의 문제라고 하는데 사무처장님은 이제 운영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방체육회가 사실 지금 열악하죠. 뭐 전적으로 거의 시도나 지방정부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가가 지방체육 또는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 의무가 있긴 한데 사실 예산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비율은 거의 10%도 미만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대부분 일반 국비보다는 다 국민체육기금에서 나오는 사업비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도체육회에 대한 예산 지원도 별로 없고 나아가서 또 시군구는 또 그거보다 더 아랫단위로 내려가기 때문에 더 열악한 상황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럼 의원님 그러면 지자체와 지방체육회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을까요? 네, 그렇게 지방 체육회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제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현 상황을 보면 지방 체육회의 예산 대부분이 이제 지자체에 약간 종속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관리,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지역 체육대회 개최 등 전 분야에 대해서 지자체와 지금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이제 종속되어 있다 보니까 지자체장이 관심과 의지가 있으면 동일 인구 대비 체육회 운영 예산이 많게는 10배 이상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표준화된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공론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뭐 다 표준화가 된 것이 아니라 또 지자체별로 지원금의 액수도 다르고 하겠네요. 그러면 사무처장님, 그 지방체육회가 이제 지원금에 꼭 의존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 체육사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지원해야 될 사무냐, 거기에 이렇게 보조금의 형태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의 또는 도민의 시민의 건강과 그러니까 행복한 삶,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위해서 스포츠 기본권까지 인정되는 마당에 그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의 의무로서 인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방체육회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폰서십 제도를 강화한다든지 뭐 일반 주민들과 또는 뭐 전문적인 운동단체와 기업들과 연관된다든지 어쨌든 그런 연관을 통해서 체육활동 자체가 그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건강성을 키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 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자구적인 노력은 또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서로 대립적이거나 배척되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자구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데요. 뭐 사실 이제 지방체육회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독립성 그리고 운영의 자율성 이제 보장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엔 법인화가 법률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현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선화도 됐고 21년에 지방체육 법정 법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자립 문제라든지 인력 부족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부족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화 이후에도 이런 재정 문제가 가장 크고요. 또 인력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저희가 운영 과정이 지금 짧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자구화된 노력도 필요하고 또 이제 말씀하신 또 후원, 스폰서십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공론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처장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 독립성과 자율성이 그래도 아직까진 쉽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 문제일까요? 예산 문제가 제일 크겠죠. 예. 근데 자율성과 독립성도 이제 양면성이 있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으면서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그것과 아주 동떨어져서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전적이거나 정책적인 사전 통제나 또 사후적인 검증이나 이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게 과거처럼 내가 지원하니까 나의 지시와 통제만 따라야 된다는 정치적 간섭의 형태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간섭의 형태를 벗어난 스스로의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는 점은 좀 더 확대를 시켜줘야 되고 그 부분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계속 제도가 발전하고 정착해 가야 되는 단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내가 예산을 지원해 줬으니까 내 말 들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솔직히요.